좋습니다. 예, 이제 시행자 있습니다. 시행자를 정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할 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거 간단한 상입니다. 간단한 상이고 이 편에서는 조합이 잘 나옵니다. 조합은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상입니다. 개발 조합, 환제 방식 할 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계획을 세운다. 세우는 계획을 딱 보니까요. 자, 광역 계획권이 세워서 광역 도시 계획이 세워서 이제 방향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들마다의 발전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을 세운다라 합니다. 이 기본 계획 틀 속에서 이제 단기적 실천을 위해서 이제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것을 일반 결정함으로써 토지형을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관리 계획 결정되는 내용 중에 딱 보니까 많이 있는데요. 내용 중에서 보니까 요 중에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도 수립한다. 이 사업에 관한 계획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개발 계획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 바로 개발 계획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결정, 도시관리 결정권자들이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해서요, 보시면, 원칙은 시, 도시사, 대도시가 이제 구역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듯이 또 이들이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 수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해요. 그래서 딱 세웠으면 이게 맞는 장소입니다. 개발구역 지정. 바로 이들이 도시개발할 구역. 도시개발구역을 이제 지정하게 된다. 이렇게 딱 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딱 확정이 딱 되었어요. 딱 정해지면 이제 요 장소 안에서 누가 요 개발계획에 맞게 이쁘게 사업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들이 이제 결정이 딱 되게 됩니다.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역에 지정권자가 있습니다. 바로 결정권자죠. 요들이 시행자를 지정해준다. 이렇게 딱 등장을 딱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자, 1번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들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박스에 참 많이 나옵니다. 각종 어떤 시행자가 참 많이 나와요. 엄청 많습니다. 보시면 크게 보시면 공공시행자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아닌 민간시행자가 딱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공공 안에 보시면 다시 행정청 시행자도 있고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민간 보시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토지 소유자도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들이 설립한 도시개발 조합도 시행을 할 수가 있다 등이 쫙 이렇게 등장을 딱 합니다. 해요. 어쨌든 간에 요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요건을 갖추어서 지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사해서 지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지정받고자 하는 자들은요, 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으면 심사에서 이 요건을 갖춘 자한테 지정을 딱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조합이 나오죠, 조합. 조합 나오면요, 조합은 항상입니다. 조합은 항상 전부 환지 방식 할 때만 조합이 나오지 절대 수용사업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조합은 항상 전부 환지다. 딱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박스 밑에 보시면 어디입니까? 6번을 딱 보세요. 개발구역에 6번에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도시개발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 딱 보시면요. 이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 시행할 때만 해당한다. 라는 말 딱 보입니다. 5번에 보이시죠? 그래서 조합이라는 말 딱 나올 때는요. 절대 이 사업은요. 절대 전부 환지할 때만 딱 나옵니다. 이거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그 외에는 전부 다 수용 환지 토지 소유자 수용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개발조합이라는 요 단체가 딱 나올 때는 항상 환지만 딱 됩니다. 토지 소유자, 여러분들 실제 보시면 토지 소유자, 큰 요 땅 구역을 소유한 자가 누구냐? 기업체입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일부 소유하면요, 나머지 수용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수용할 수 있는데 조합은 절대 수용 안 되고 환지만 된다. 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딴 건요,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해서 한 장을 탁 넘어가시면 이제 230페이지에 아주 잘 나오는 상이 있습니다. 자, 2번. 박스 밑에 괄호 2번 딱 보이시죠? 자, 시행자 지정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역 전부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는 사업 시행일 때는요, 바꾸는 사업들은요, 주민한테 맡겨줍니다. 원래 원칙은요, 바꾸는 사업들은 정비든 환지든 주민한테 맡겨줍니다. 그래서요, 전부 환지 방식이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하든지 또는요, 설립한 조합을 지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이면 토지 소유자 단체 또는요, 조합을 지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정하고 싶은데 이들이 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요, 이럴 때는 또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요, 토지주택공사라든지 또는요, 지방공사라든지 신탁회사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원칙은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 시행할 때는요, 토지 소유자 조합을 지정한다.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외 딱 보시면 지정권자는
다음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지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을 할 수도 있다가 딱 나오죠. 이 경우는 뭐냐? 이들이 준비가 안 되거나 할 마음이 없을 때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 사업이 환지입니다. 환지 방식, 수용 방식 처음부터 구분을 한다 했습니다. 한다 했어요. 그런데 환지 방식이면 개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주민 동의 받는다 했습니다. 배웠었죠?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2분의 1 동의를 받아 둔다 했습니다. 그러면요, 처음부터 당신들이 환지하니까 사업 시행 준비해라. 이미 예고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동의했습니다. 이때부터 1년이 되어도 시행자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오른편 전략 박스 안에 보시면 1번에 토지 소유자 조합이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동의했었는데 그때부터 1년이 되어도 시행자 신청을 못하고 있다. 할 마음이 없거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지방자치단체 전통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상만 체크하십니다. 그 외에 2번, 3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사항이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천천히 보겠습니다. 1번만 딱 보세요.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이미 동의했었는데 1년 되어도 시행자 신청을 못하면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SH, 신탁회사한테 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건 별표를 따져서 참 중요한 사항이 나왔네요. 자, 그럼 조합입니다. 조합이 딱 나왔죠. 조합이 신뢰가 됩니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조합이란 말 딱 나오면요, 항상요, 설립되어진 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요, 조합이 신뢰가 되든 안 되든요, 조합이란 말 딱 나올 때는 반드시 설립인가 받고 난 이후에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요, 구역 증이 딱 되고 나면 요 사이에 조합 설립을 먼저 해야 시행자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조합의 설립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들은 시행하기 전에 먼저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이란 이 단체를요,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을 해야 시행자 지정을 딱 해줍니다. 조합의 설립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은요, 그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설립인가 받아요. 받는데 이때 설립인가는요, 구역에 지정해준 자, 지정권자, 도지사한테 인정받는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설립인가는요, 지정권자, 결정권자한테 인가를 딱 받아요. 그런데요, 설립인가 받으면 활동을 또 못합니다. 못해요. 조합의 법인격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그 밑에 보세요. 한 장을 또 탁 넘어갑니다. 탁 넘어가 보시면요, 이런 말 보입니다. 관로 2번에 딱 보세요. 조합의 성립 딱 보이십니까? 성립. 그래서 설립인가 받으면 바로 활동을 못합니다. 인가 받고 나서 다시 30일 안에 다시 법원 가서 법인 성립 등기 이걸 해야 성립되어서 그때부터 조합 활동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요, 이 조합의 성격은요, 영리성이 없다. 비영리성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합에 대해서요, 이 법에 없는 사항들은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 조항을 적용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설립 인가 받고 나서 법인 등기 쳐야 그때부터 성립되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 신청할 때도 조건이 필요하다. 다시 앞 페이지가 한번 나옵니다.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장 딱 넘어가시면 이제 자, 설립 인가를 위한 조건이 다시 1번부터 나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단은요, 대표자입니다. 그 구역 내에서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딱 합니다. 토지 소유자 7명입니다. 저 어디 가시면요, 정비법에서의 정비사업 설립 추진에 그건요, 그것은 이제 5명입니다. 이건 7명입니다. 7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모여서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합니다.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 동의서도 첨부한다라고 합니다. 동의서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개발 계획을 세울 때요,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빠져나가네요. 아무도 처리 안 했으면 이 동의서 통과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동의서는 보시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소유자의 동의와 또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저때 동의했고 아무 처리 안 했다. 그러면 들고 가면 됩니다.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누가 빠져나갔다. 다시 동의 받습니다. 받아요. 그래서 요 동의 면적의 3분의 2와 소유자 2분의 1 동의서 첨부해서 인가 신청해야 됩니다. 하면 이제 인가를 딱 내어줍니다. 자, 해서 그 내용이 1번과 2번에 걸쳐서 나와 있죠. 이 토지 소유자 동의 딱 나옵니다.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해당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소유자와 2분의 1 소유자 동의 필요하다라는 것이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조합의 설립 동의 3분의 2, 2분의 1. 앞에는 면적, 뒤는 사람 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확인을 꼭 해주세요. 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조합의 성립이 되었다. 아까 보셨습니다. 그러면 조합 성립 딱 되어지면
이 조합에 이익받을 앞으로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가 또 탁 나옵니다. 조합원 누가 되느냐? 또 참 중요하죠, 그것도. 자, 펴게 보시면 조합원은요,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라는 말이 보입니다. 이 말은요, 요 구역 안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요, 싫든 좋든 당연 조합원 됩니다. 그래서 반대해도 조합원 됩니다. 알겠죠? 동의하든 말든 이거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거주 유무 묻지 않습니다. 않아요. 행방불명이다 해도 조합원 됩니다. 요 동의만 딱 줘지면요, 싫든 좋든 당연 조합원 됩니다. 조합원 돼요.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제가 반대해도 조합원 되었으니까 권리가 생깁니다. 권리가. 또요, 의무가 딱 발생합니다. 의무가 되게. 권리는 뭐냐? 앞으로 조합총회에서 각종 의결할 때는 말입니다. 면적 의결 말고요. 사람 수 모을 때는요. 면적 불문, 평등한 의결권이 발생한다. 박스 안에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의무는 뭐냐? 나는 반대했다. 싫다 합니다. 해도 돈을 내야 됩니다. 조합의 활동 비용, 각종 어떤 조합에 필요한 각종 어떤 비용에 대해서 부담 의무가 있다랍니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반대했으니까 돈 안 내겠다 합니다. 반대해서 돈 안 내죠. 그러면요. 징수합니다. 달랍니다. 안 주죠? 그러면요, 관할 시군구한테 강제 징수를 위탁합니다. 징수를 위탁해서 안 내면요, 압류해서 뭡니까? 공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땅 뺏깁니다. 싫다, 팔고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요. 좀 반대로 조합 측에서 매도 청구한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안 내면요, 압류해서 경매 청구해버립니다. 해서 시에서는요, 이런 업무를 대개 줍니다. 대개 주고 공짜입니까? 돈 줍니다. 항상요, 민간에서 의뢰했다 할 때 그 해당 수치한 금액에 4% 지급을 해준다랍니다. 공공가는 2%고요. 민간에서 의뢰하면요, 징수 대신 해주고 4% 지급해준다. 해서 우리 25회 시험이었죠. 조합 측에서 징수 의뢰해서 40억을 징수했다. 얼마 지급하느냐 해서 50억이다. 얼마 주냐? 5, 4, 20, 2억 준다.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요, 우선 공적인 어떤 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징수 의뢰하면 징수해 줍니다. 압류해서 공매 청구합니다. 해요. 그러면 그 징수한 금액에 4%를 떼어주게 되겠습니다. 4% 지급해 줍니다. 4%입니다. 근데 공공간에 의뢰하면요, 2%입니다. 민간은 4%, 공공은 2%, 민간 4%입니다. 이거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팔고 나가든지 참여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경비 부담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 하면 강제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이어서 설명이 쫙 되겠습니다. 다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른편에 제일 위에 미연 보시면 100분의 4를 지급해준다. 라는 말도 미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전체의 활동을 위해서 대표자, 임원들을 조합총회에서 선출을 딱 합니다. 임원들. 일단 첫 번째, 조합장이 있습니다. 조합장이 한 명 있습니다. 조합장이 한 명이 딱 나와야 됩니다. 조합장 한 명이 일단 선출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이사와 감사인데요. 정관서 명수를 정한다랍니다. 여러분들, 개발조합에 임원 딱 되었죠? 그러면요, 지금 10억 못 챙기면 바보입니다. 조합, 정비서 조합 딱 임원 되었죠? 돈 못 챙기면 바보입니다, 바보라. 돈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하면 할만합니다. 딱 걸렸죠? 형님주로 8개월만 갔다 오면 돼요, 8개월만. 초봉 8개월. 그 안에서 담배 끊고, 술 끊고, 운동해서 나오고, 10억% 나옵니다. 20억% 나옵니다. 얼마 좋습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임원이 딱 돼요. 임원이 딱 되는데 선출을 딱 합니다. 그런데 이 임원들이 많은 어떤 부정이 있으니까 임원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딱 정합니다. 자, 일단 미성년자 조합원은 되어도 임원은 안 됩니다. 다음에요, 검치산자 안 됩니다. 한정치산자 안 됩니다. 파산 선고자 안 된다랍니다. 이것만 바탕 나왔네요. 그래서 미성년자, 검치산 선고받은 자, 한정 선고, 그다음에 파산 선고받은 자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형이든요, 금고 이상의 실제 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 형무소 살다가 나온 지, 출감한 지 2년 안 되신 분들, 그 안에서 남은 많은 나쁜 상을 배워 나오죠. 안 됩니다. 안 돼요. 또 해당 형의 집행 유예 중인 자분들도 어떤 범죄이든 안 된다랍니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딱 걸리면요, 여기에 딱 해당 딱 되어지죠. 해당 딱 되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중에서 딱 형을 선고받았다.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딱 납니다. 근데요, 상실은 뭐냐? 재판이 확정돼야 돼. 확정. 고발 딱 되고 나서 확정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6개월 좀 걸려. 그 사이에 계약서 막 써도 유효합니다. 유효. 이게 문제다. 예? 조합에서 말입니다. 형 선고 받을 때까지 막 계약서 써버렸죠. 다 유효합니다. 유효해.
예?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다음 날 확정되어진 그 다음 날 자기 상실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 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왼편 오른편에 또 위에 직무에 보시면요. 뭐 일기역 뭐 리얼은 별 문제 없고요. 리얼 보세요. 리얼. 그럼 혹시나 이면 가운데서요. 이 조합장입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입니다. 조합장이나 이사입니다. 조합장 이사들이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합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항상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조합장이 있어도요. 이사의 계약 행위도 감사가 대표합니다. 항상 이 조합장과 이사의 모든 조합과의 계약 맺을 때는요. 항상 감사가 대표한다. 조합장이 있다 해도 감사가 대표합니다. 이 문장도 잘 나오니까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여기 이 조합의 투명성을 위해서 임원들 우리 같은 조합에 다른 임직원 할 수 없고요. 또 같은 목적의 다른 구역에 있는 임직원도 할 수 없다. 겸임과 겸직가 나옵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사항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총회입니다. 총회 나오네요. 전체 조합은 다 모인 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들 결정을 딱 합니다. 총회는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많은 사항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 모이기 힘드니까요.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 일부입니다. 일부를 대신 결정, 대행 결정을 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다 둡니다. 그래서 둘 수가 있다랍니다. 이때요. 이것이 저번까지는요. 조합원 수가 100명. 100명 이상일 때 이들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이번 1월 달에 또 바뀌었습니다. 100명이 아니고 50명 이상일 때, 이 조합은요, 50명 이상일 때 그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지 두어야 한다. 아닙니다. 둘 수 있다. 대부분 둡니다. 둬요. 이들 대의원들이 참 문제가 또 많습니다. 조합장과 딱 붙어가지고요. 여러분들 곧 나옵니다. 환지 사업을 합니다. 조합은 환지인데, 환지할 때 중간에 한두 번 대의원회에서요, 채비지를 조금씩 증가시켜줍니다. 채비지. 처음에 딱 할 때요, 딱 보면 우리가 볼 때 토지 부담률 딱 49.5%, 50% 안 되겠다 합니다. 했다가 설정요, 0.5%, 1% 해서 설정 한 두 번에 그쳐서 채비지를 쫙 올려줍니다. 1% 올라가죠? 몇십억, 100억, 20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채비지, 사업 경비 충당을 위해서요, 사업 처분할 땅인데 공사 시행 대행사한테 주는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조금씩 땡겨 먹습니다. 조합장이 돈 받고 조금씩 할당을 해줍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에서 환지 계획을 변경 자체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걸 못하게 3년 전부터요. 환지 계획 변경도 대의원 못하게 딱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대의원인들이 대부분 다 총회 사항들을 결정하는데 어결하는데요. 이 대의원에서 어결하지 못하는 금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요. 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5개 사항이 딱 나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정한 다 그거 있죠. 대의원에 1번, 2번 다 보시고요. 3번 총회 권한 사항은 대응할 수 있는데 다음 사항은 빼고 해야 된다. 다음 사항은 할 수 없다. 딱 되어 있습니다. 요 박스가 또 시험에 참 근래 잘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정관의 개정. 이거 못합니다. 못해요. 대의원에서 못합니다. 개발 계획의 수립과 변경. 이것도 못합니다. 못해요. 또 환지 계획의 수립과 변경. 이것도 대의원에서 결정하지 못하게 딱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임원들의 선임과 해임. 조합의 합병과 해산. 이것은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 개, 환, 임, 합 하든지 외우십시오. 이 개발조합에서 대의원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금지하는 항목, 5개 항목이 딱 나오죠.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박스 꼭 외우세요. 대의원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금지되는 항목입니다. 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이것이 있습니다. 5개 항목. 정관 개정, 개발 계획 수립과 변경, 환지 계획 수립과 변경, 임원의 선임과 해임, 조합 합병과 해서는 대응하지 못한다. 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정권당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사항이 개발조합이고요. 여러분들 조합편이 말입니다. 3개 나오거든요.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과요. 조합이 있는데 이 세 조합 다 하시면 잘 나옵니다. 조합은 항상 3개, 4개씩 나오니까 조합편 딱 나오면 나중에 비교해서 여러분들 제 카페에 나중에 7월달 되면 비교표가 쫙 올라갑니다. 상세하게 쫙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조합편, 또 제한, 조합 전부 다 비교해서 확인 꼭 해야 됩니다. 제한 조합들은 참 잘 나옵니다. 또 면적들, 또 동의요건 참 잘 나옵니다. 동의, 면적, 제한, 또 이거 조합들 비교 참 거기서만 해도 10문제 이상 나옵니다. 10문제 이상. 제한, 동의, 면적, 그다음에 조합에서만 10개 나옵니다. 10개 나와요. 중요합니다. 예, 카페 예, 다음에 제일 치면 나옵니다. 다음에 조민수 치시면 카페가 나오거든요. 카페에 지금 계속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올라갑니다. 앞으로 시험 나갈 때 계속 올라가거든요. 다 모으시면 2만치 됩니다. 출력하시면. 비교자료, 숫자 비교자료, 뭐 각종 어떤 기출자료 다 올라갑니다.
계속 매년마다 올리고 다 빼고 또 올리고 올라갑니다. 매년 올라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카페에 가시면 제 이름 딱 치면 나옵니다. 자, 보시고 시행자 변경 요것은 5월달에 보겠습니다. 그때 볼 사항이고요. 넘어가시고 확인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시행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 4번, 5번은요. 나온 적 한 번도 없으니까 편하게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딱 넘어가십니다. 제2절 실시계 참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실시계 나왔네요. 자, 요게 딱 나오면요. 반드시 나오는 상인데 저번 시험에 안 나왔어. 다음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실시계 나옵니다. 실시계 외. 자, 그래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행자가 딱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딱 되었어요. 그러면 시행자들이 뭘 하느냐랍니다. 여기 시행자들이 이제 뭘 합니다. 뭐냐? 요 구역을요, 요 계획에 맞게 설계 조성을 하는 계획을 딱 세웁니다. 뭐냐?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을 작성한다라고 합니다. 정해진 요 구역을 요 개발 계획에 나와 있는 바대로 조성을 막 합니다. 보세요. 아까 요 개발 계획을 딱 보니까 아니었어요. 전체가 다, 만약에 500만 제곱미터다. 라고 합니다. 500만 제곱미터 면적이 딱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요 속에서, 자, 인구가 10만 명 수용한다. 라고 목적을 딱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요. 주거지역은요, 보니까, 전체 지역에서 30%를 토지 면적을 하는데, 주택은 3만 호 이상을 건설을 딱 한다. 하는데, 중에서 아파트 주택은요, 2만 호다. 2만 호. 연립주택은 보니까 5,000호다. 5,000호. 단독택지 5,000호다. 딱 배치했습니다. 또 상업지역은 요 지역 가운데에서 3%만 배치한다. 딱 했습니다. 또 공장을 위해서 공업지역을 위해서 10% 배정한다. 딱 했습니다. 녹지공간 20% 배정한다. 딱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부지 해서 20% 배정한다. 딱 했습니다. 했어요? 했으면요. 여기 나와 있는 요 개발 계획의 틀 속에서 주어진 요 땅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한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을 요쪽에 아파트 지역을 배치하자. 요쪽에 다 배치하겠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보니까요. 요 사이에는 이제 단독택지와 연립주택 단지를 여기서 배치를 하겠다. 다시 이 밑에 학교 시설 등을 배치를 딱 하겠다. 도로를 이렇게 놓는다. 했습니다. 딱 계획을 딱 세우고 또 이쪽에 상업지역은 여기 찔끔찔끔 배치하겠다. 딱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공업지역 이쪽에 배치한다. 딱 계획을 딱 세워야 됩니다. 이 계획에 맞게 주어진 한정되어진 구역 토지를요 설계합니다. 설계 조성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아주 이쁘게 여기에 맞춰서 이쪽에 주택 아파트 30층짜리 아파트 짓겠다. 이쪽은 20층, 10층. 또 이렇게 공업지역 어떤 걸 유치한다. 공업지역의 위치. 그래서 여기 걸맞게 여기에 이 토지의 영역에 맞게 각종 어떤 도로 설치해주고 상수도, 하수도, 가스, 지역량만 다 넣어줍니다. 이런 사업을 쫙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성하겠다. 이것이 뭐냐?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자, 요건요, 딱 나오면 첫 번째, 누가 작성하느냐라고 하니까 시행자가 된 자들이 다 작성을 다 합니다. 조합이 되었던, 민간되었던 다 작성합니다. 작성했는데, 자, 보세요. 이 딱 맡겼습니다. 조합이 맡기니까 여러분들, 이 보면 녹지는 돈이 안 됩니다. 시설부지도 돈이 안 돼. 안 됩니다. 상업부지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부지 3%인데, 설계하면서 5% 이렇게 수익성 사업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주거지요 30%인데 40%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걸 감독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개발 계획을 이렇게 맞게 이것을 짜는지를 위해서요, 요 작성한 요것을 인가받습니다. 누구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 자, 누굽니까?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목적 제시한 요대로 땅 배분했느냐? 위치는 마음대로 하되, 요 토지 면적은 넘지 마라, 이거죠. 넘지 마라. 상업지역 크게 하지 마라, 이거죠. 이런 통제하기 위해서, 다시 감독을 위해서 지정권자한테, 수립권자한테 인가를 딱 받습니다. 받아. 해서 애들이, 잘 되었네요. 발표 고시를 딱 해주죠. 그러면 그렇게 확정이 딱 됩니다. 확정.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아파트 지역입니다. 아파트.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여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설치, 학교 시설 설치, 또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이게 뭡니까? 용도지역이죠. 예? 아파트,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배치한다, 공업지역. 토지, 용도지역을 세분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도시지역인데, 세분도, 여러분, 지정, 병행 세분 다 도시관리계획이죠. 원래 원칙은요,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 지정권자가 입안, 절차, 기초조사, 공람, 그다음에 지방의회, 또 협의심이 다 필요합니다. 이거 다 깡그리 무시입니다. 무시. 그냥 시행자 조합지가 용도지를 배치하고 나서 인가받고 고시되어지면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 되어질 순간부터 자, 그 내용 속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담겨 있다 하면요. 인가고시 들은 순간부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다. 그 복잡했던 이 계획 절차, 입안 결정, 조사, 공람, 또 지방의회, 또 협의심의 이딴 거 다 무시하고요. 작성한 이 설계 도서가 인가받고 고시 딱 되어지면 그렇게 해라 합니다. 법에서. 토지 종류, 조합 당신들이 배치하라 그죠. 이런 막강한 권한을 줍니다. 또 여러분 보시죠. 도시개발구조 지정이 딱 되어지면 효과입니다. 효과. 세분 안 되어진 도시지역이다. 뿐 아니고요. 뿐 아니고 또 뭡니까? 지구 단위 기구의 간주가 딱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면요. 지구 단위 계획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계획 속에 보시면요.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효과. 이것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요 계획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건물 모양새, 크기, 색깔도 다 결정해야 된다. 해서 인가되면 그것도 결정된 것으로 봐버리겠다. 조합지가 시행자 본인들이 여기에 개발계획에 맞게만 수립하면 그렇게 결정되게 해준다라는 강력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심리는요, 지가 알아서 이쁘게 상세하게 건축계획 포함해서 이쁘게 도시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도로, 설계를 시행자한테 맡겨준다. 이름 한다 이거죠. 그것이 개발계획과만 부합되어지면 인가 내어줍니다. 그렇게 공사해봐라. 이렇게 하게 해주는 막강한 혜택을 줍니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행자는요, 바로 앞에 있는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속에요, 지구 단위 계획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합니다. 왜? 구역이기 때문에요. 다음에 내용 넘어가시고 인가입니다. 3번에 시행자들은요, 작성한 그 실시계획을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되어 있죠? 인가를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른편 가보시면 이제 제6번에 고시해주죠.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면 그것을 관보나 공부에 고시해서 송부해서 열람시키게 한다. 딱 나옵니다. 고시 딱 해주죠. 이 고시한 순간부터 밑에 이번에 효과입니다. 효과. 1번 딱 보시면 실시계획을 고시했을 때 그 내용 속에서 국토계획법에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었다 할 때에는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걸로 본다. 보이십니까? 이 문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절차 안 밟아도 그 계획의 내용 속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담겨있다. 그러면 그것이 된 걸로 봐버린다 하는 효과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은 또 넘어가세요. 딴 건 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편이 감리는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세요. 난또고 그 다음에 240페이지 갑니다. 제4절에 사업의 시행 방식이 나옵니다. 시행 방식. 자, 이 사업의 시행 방식의 구분이 딱 나옵니다. 처음부터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요, 이 사업은요, 수용한다, 환지한다, 나뉘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요, 시행 방식은요, 수용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요, 또 반대로 환지 방식이 있다. 라고 합니다. 또요, 섞어서 한다, 혼용 방식도 등장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수용과 환지만 딱 보십니다. 자, 수용과 환지의 큰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요, 집값입니다, 집값. 땅값. 이 땅값이요, 낮다, 싸다 할 때는요, 신속하게 매수합니다. 매수해요. 그런데 아주 높다, 매수가 힘들다 할 때 설득해서 환지합니다. 환지해요. 사업은 필요한데 매수가 안 되겠다. 주민 설득해서 환지합니다. 환지해요. 싸면, 낮으면 수용, 높으면 환지. 알겠죠? 자, 낮습니다. 빨리 가서 매수 제의합니다. 안 하죠? 신속하게 땅을 뺏어가지고요, 아주 자기 땅이 되었으니까 자기 멋대로 아주 멋진 체계적인 계획적인 개발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땅이 딱 되었으니까 아무 방해 안 받습니다. 안 받으니까 알아서 멋지게 택지에 배치 이렇게 멋지게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반대입니다. 수용받는 그 보상금에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지가 상승분 줍니까? 앞으로 개발 끝나고 나면 지가 올라갈 비용 안 쳐줍니다. 바로 그 지정할 당시에 시가로 줍니다. 주니까요, 보상금액에 불만이 아주 많아. 또 있습니다. 돈 받고 쫓겨납니다. 이 이주해야 될 이주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거죠. 이런 식의 단점도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불만과 이주의 문제가 발생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환지는 뭐냐? 환지하죠. 조합이 하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와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이거 뭐야 막 창전 개입 엄청 합니다. 엄청해요. 그러니까 조합 사업들은요, 많이 지연될 반대입니다. 지연될 단점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땅 값이 높으니까 매수가 안 되니까 토지 교환 분할 바꾸는 식으로 토지 교환 분할 식으로 하겠다라는 방식인데 주민이 창렬합니다. 지연이 되죠. 대신 자 지가 상승분을 취합니다. 보상금의 불만이 작다 이겁니다. 또 있습니다. 다시 정착하죠. 이사 가야 될 이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다. 사업의 지연 단점요. 보상금 불만이 없다. 또요 이주에 문제가 없다. 장점. 딱 반대입니다. 이게 장단을 가지고 이 사업을 구분을 딱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보시면 왼편에 2번 보시면 박스 안에 수용 사용과 환지 딱 나와 있습니다. 지가가 높아서 토지 교환 분합 딱 하면요 무조건 환지입니다. 또요 신속하고 체계적 딱 하면 무조건 수용입니다. 수용 이렇게 구분 딱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잘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오는 바로 그 분석에 관한 어떤 설명이었습니다. 자 보시고 오른편 4번 가보시면요. 중간에 시행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인데, 체크만 해놓으시고 5월달에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구분되어진 이 사업도 이제 실시가 딱 되어지면 사업의 착수를 합니다. 착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실시기까지 딱 인가가 딱 되었다, 고시되었다 할 때 그 계획된 바대로 공사를 하게 이제 착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크게 처음부터 수용 방식이 있고, 또 처음부터 환지 방식 이렇게 구분되어서 사업이 시행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 여러분들, 수용 방식 사업은요, 이렇게 합니다. 자, 옛날에 황무지였던 이 땅을 매수를 딱 해가지고요, 수용해서 멋지게 조성을 딱 했습니다. 딱 했어요. 딱 해가지고요, 공사를 막 합니다. 도로 놓고, 학교도 설치하고요, 각종 어떤 상수도 하수도 다 집어넣고, 공사를 쫙 합니다. 공원도 설치합니다. 하고 나서, 이쪽은 뭐냐? 이쪽은 보니까 저기, 제3종 일반 주거지이다. 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고층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그 핵지를 탁탁탁 이렇게 놔주면서 상수도 하수도 지역난방 다 넣어줍니다. 난방 수도 다 넣어줘요. 그다음에 이쪽은 뭐냐? 이종 일반주거다 하니까 좀 크게 해가지고요. 그 택지가 조성을 쫙 해줍니다. 해줘요. 여기는 이종 일반주거로서 청수가 14층이다. 이쪽은요 28층이다. 딱 정합니다. 이렇게 다 또 상업지역에 맞는 택지로 딱 이렇게 구분해서 딱 정리 딱 합니다. 한 다음에 상가 지어서 상가 건물 팝니까? 아닙니다. 수용사업은요, 요 수용사업의 시제가 뭐냐? 실시계획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요 토지 목적에 맞게 이용할 아파트 회사, 상가 필요한 자들한테 토지 분양합니다. 땅 팝니다. 땅 팔아. 수용사업은요, 조성하는 사업이지 건축까지 해서 건물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건물로 이용할 자, 이 목적에 맞게 이용할 회사들한테 토지 분양합니다. 분양해요. 그래서 개발사업, 수용사업들, 여러분들 동탄 신도시, 수용사업입니다. 거대하죠? 거대하게 딱 나오는데, 자, LH공사가 다 조성을 딱 했죠. 그 위에 건물은 삼성, 하나, LG가 아파트 막 짓죠. 땅을 매입한 건사가 집을 지어서 분양합니다. 토지 분양 먼저 합니다. LH는 먼저 토지 분양하고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양받은 회사에서 건물 지어서 건물 팝니다. 알겠죠? 야, 이 사업은요, 토지 분양 사업이지 건물 분양 사업이 아닙니다. 토지를 조성합니다. 멋지게 조성합니다. 조성을 딱 해가지고요.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업을 할 때, 수용 사업을 할 때 시기는요, 토지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까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합니다. 이쪽은 경쟁 입찰한다. 이쪽은 추첨한다. 방법을 딱 정합니다. 정해가지고요,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공사 조성 사업을 막 합니다. 합니다. 착수를 막 합니다. 그런데 착수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 항상요, 원래 공사라는 것은 다 끝이 난 다음에 착수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준공검사 받습니다. 준공검사 받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공사 완료 공고를 한 다음에, 조성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 분양한다. 이것이 순서인데, 이렇게 합니까? 조성 다 하고 난 다음에 땅을 팝니까? 7년 뒤에, 5년 뒤에 팝니까? 아닙니다. 공사하기 전에 먼저 이런 땅이 나온다고 조감도 보여주고요. 미리 선분양 다 칩니다. 예? 미리 다 요 사이요. 착수와 동시에 선분양 미리 분양을 다 해놓습니다. 다 해놔요. 다 합니다. 공사하고 동시에. 그러면 당연히 이에 더해서 선수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금. 선분양 했으면 부당받는한테 성금 받습니다. 돈을 받습니다. 받아요. 자, 또요. 이 사람 수용이죠. 수용권이 또 발생한다. 자, 또 탁 나옵니다. 또 공급할 때
공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가 또 등장한다 합니다. 해요.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용대금으로 뭘 줍니까? 돈 줍니다. 현금 줍니다. 현금. 그런데 현금보다 혹시나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파트 줍니다. 원하면요 아파트 줘요. 뭐냐? 토지나 건물로 준다. 토지 상환채권 용도 발행을 또 할 수도 있다고 딱 나옵니다. 나와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원칙은요 모든 토지를 조성을 다 이렇게 한 다음에 토지 분양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밑에 토지 일부입니다. 요거는 자 현재 산이 있고 하천 흘러가고요 이런 논도 있는데 요 토지 통째로 팔 테니까 이 땅을 들고 가서 알아서 하세요 합니다. 조성하기 전에 원래 있던 형태 산이 있고 물이 있는 원래 있던 형태 원형지 상태로 토지를 공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수용사업은요 절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용사업이니까 수용권에 누가 행사하느냐? 발생 시기, 발생 조건. 그 다음에요 자 토지 공급하는 분양 방법, 땅 파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요 선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냐? 또요 보상대금으로 현금 대신 토지 상한 채권, 토지나 건물로 주는 채권 요거 발행하는 방법이 뭐냐? 또 원형지 공급이 무엇이냐? 요거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두 개 꼭 나옵니다. 쉬워요. 보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사업은 수용 방식이다 할 때 첫 번째 수용권이 딱 나옵니다. 수용권. 자, 수용 방식의 사업 시행이면요. 조합해놓고 이 사업의 모든 시행자는 다 수용 사업의 시행자가 딱 되었다 할 때는요. 전부 다 모든 시행자 수용할 수 있다가 딱 나옵니다.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딱 나와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용권자 조합을 제외한 기타 시행자는 전부 다 수용을 할 수가 있다. 뺏어갈 수 있다.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공공한테는 붙지 않는데 그 밑에 2번입니다. 자, 할 수 있는데 민간 시행자의 수용권 행사 조건이 딱 나옵니다. 또 나오네요. 항상요. 수용 딱 나오면서 민간 딱 나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어떻게 해요? 소유해라.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 민간 시행자가 수용 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 진짜 수용할 때는요. 그 토지구역 토지 면적을 얼마입니까? 3분의 2 이상을 취득 소유할 것이고 또요 지역 마을 주민들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야 수용을 할 수 있다. 딱 붙죠? 수용권에 민간 딱 붙으면 예외 없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할 것이고 토지 소유자 2분의 1 동의 받고 와야 수용할 수 있다. 저도 요 구역 면적에서 3분의 1을 제가 다 매수 소유할 것이고 요 일부 토지 안 팔 때 수용하게 해준다. 대신 요 마을 주민들의 2분의 1 동의는 받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해야 수용하게 해줍니다. 알겠죠? 조합해놓고 모든 시행자 이렇게 수용권이 다 나온다겠죠. 대신요 노력해서 3분의 2 취득할 것이고 또 나머지 주민들 2분의 1 설득받아 와라.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조건이 무엇입니다. 또 하나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에 수용 딱 하면 뭡니까? 수용. 하면요. 이것이 다른 특별법, 공익사업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있는 공익사업인정, 이것이 간주될 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요 사업인정 간주 시기가 언제냐? 보통은 전부 다 실시계획에 인가 오십니다. 보통은요. 그런데 요 사이에 투기를 막기 위해서요. 개발사업은요. 처음부터 수용권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그 사이에 투기했다. 다 보상 안 해줍니다. 이것을 위해서 보세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2번 딱 보시면요. 개발 계획의 내용 중에서 아까 배웠습니다. 박수, 세단, 수 나왔네요. 개발 구역이 딱 정해지면 포함될 내용, 수용, 사용 대상,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요 놈이 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고시가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업인정으로 봐서 그 이후에 투기한 행위를 다 보상 안 해줍니다. 안 해줘. 그래서 이 사업은 수용 사업은요.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수용 사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이라는 것이 포함되어서 고시가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공익사업 인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기 행위들 보상 안 해준다. 그래서 처음부터 투기 억제를 위해서 아예 구역 지정할 때부터 그때부터 확정을 지어버리겠다. 이깁니다. 그 사이에 여기까지 오면요.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요 사이에 투기를 엄청 합니다. 통제를 못해. 통제하기 위해서 아예 애상조 개발 계획 세울 때부터 수용권을 발생시킨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수용 사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이 작성 고시가 되었을 때부터 사업 인정의 등급으로 간주한다. 이 문장.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습니다. 체크만 딱 해주세요. 그래서 요 수용 파트는요. 항상 지문에 한 개, 두 개 지문에 뜹니다. 또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번에 토지 상한 채권 딱 나왔죠. 자, 수용 사업이니까 수용권 행사하면 당연히 수용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00%, 대부분 다 100%요. 현금 보상을 다 해줍니다. 안 받죠? 공탁합니다. 해요. 그런데 현금 줍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입니다. 필요하거나 또요 어떤 목적이 필요할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원하면요. 자, 돈 대신 토지나 건물로 준다. 토지 등입니다. 토지나 건물로 주는 토지나 건물로 보상대금을 상환해주는 상환 채권 이것을 모든 생략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로 주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옵니다. 자, 현금이 보통 지급하는데 이 채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준다면요 당연히 이걸 받아야 됩니다. 들고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죠. 훨씬 낫습니다. 나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더 보상대금에 대응해서 집 주겠습니다 하면 집을 좀 받으세요. 훨씬 낫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건요 그냥 싫다. 항상 건물 줄 때는요. 건물 줄 때는 싫다면 못 줍니다. 건물 바꿔준다. 입찰이 한다. 건물 준다 할 때는요. 싫다. 강제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 희망하는 자한테만 줍니다. 또요. 보상대금에 전부 지급 안 됩니다. 전부나 지급하면 안 돼요. 보상대금의 일부입니다. 보상대금의 일부 지급을 위해서 주시죠. 분양 토지 보상대금의 일부입니다. 일부. 전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희망하는 자, 원하는 자한테 보상대금의 일부 지급을 위해서 줍니다. 줘요. 또요. 다 주면 안 돼. 그 구역 내에서 분양 대상 토지에서 2분의 1까지입니다. 분양 외부에 처분할 대상 주택 가운데서 2분의 1까지입니다. 1까지. 그리고 혹시나 민간 시행자가 이 약속 정서 발행할 때는요. 항상 민간이 약속할 때 뭘 세웁니까? 보증을 세운다죠. 보증. 민간한테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이것을 발행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봅니다. 해서 보시면 시행자는요. 토지 소유가 원하면 희망하면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대상 토지나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딱 나와있죠. 원할 때 일부 지급을 위해서 2분의 1까지 이것도 징표입니다. 그리고 또 2번 딱 보시면 민간 시행자일 때는 지급 보증이 필요하다가 또 나오면 2번에 나와 있어요. 보증이 필요하다. 물론 마음대로 못합니다. 발행 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구역의 지정권자한테 발행 계획 승인 받고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1, 2, 3번 확인하십니다. 그 외의 사항들, 방금 조건 등은요, 이건 다음에 4월달에 조금만 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참 잘 나오는 것이 제일, 수영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토지 상환 채권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10년 내에 4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오는 사항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편 3번입니다. 선수금 뭐죠? 선수금. 뭐냐? 선분양 쳐서 성금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 원칙은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성이 다 끝나면 그때 가서 땅을 처분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미리 공사하기 전에 미리 다 선분양 다 합니다. 돼요. 그래서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완료되어진 이 땅을 보여주면서 분양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미리 선분양은 다 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못해요. 선분양할 때도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승인도 받습니다. 한 장을 딱 넘어가세요. 징수 조건 딱 보이네요. 넘어가시면 박스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요 사업이 공공시행자가 합니다. 공공시행자 사업 시행자들은요. 요 구역 전체 땅에서 말입니다. 전체에서 100분의 25 되어 있죠. 이게 또 바뀌었습니다. 100분의 10% 바뀌었습니다. 10%면 10%. 구역 전체 토지입니다.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10% 이상만 소유하든지 판단 동의입니다. 이것이 25% 다운시켰어요. 요것만 확보하면요. 보세요. 요 중에서 10%만 딱 땅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안 판다 버티는 요 주민들 땅도 미리 다 선분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자는요. 10%입니다. 100분의 25가 100분의 10으로 바뀌었어요. 100분의 10%입니다. 이제 100분의 10%만 땅을 매수하든지 동의서 받아오면 나머지 땅 전부 다 미리 선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자 공공사업 시행자는요 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 동의를 확보하면 선수금, 선분양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공공시행자는요 구역 전체 토지에서 10%만 확보하면 선분양 쳐서 선수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민간입니다. 민간 밑에 보세요. 많죠? 그런데 민간입니다. 민간 시행자는 아주 복잡합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분양하고자 하는 면적입니다. 보세요. 전체 토지가 아니고 분양하고자 하는 요 토지 면적마다입니다. 분양 대상 토지 면적들마다 민간은요. 100% 다 몽땅 소유하세요.
이 토지에 붙어있는 잡등기, 저당권 전부 다 말소하세요. 또요, 공사 착수해서 10% 진척되세요. 그 다음에 민간이니까 보증도 세우세요. 이게 딱 붙습니다. 민간자는요, 전체 구역이 아니고 분양하고자 하는 요 토지들마다 100% 보세요. 보시면 1번에 공급 대상 그 토지에 대한 100% 소유권 확보할 것이고, 토지에 붙어 있는 저당권 말소할 것이고, 보입니다. 또 밑에 넘어가서 2번 보시면 공사도 착수해서 10% 진척될 것이고, 또요 3번에 보증 세워야 된다 딱 나오죠. 민간 시행자는요, 분양 대상 토지들마다 100% 소유하고 나서 선분양을 칠 수 있다. 이겁니다. 공공은 10%, 민간은요, 요 분양하고자 하는 이 토지 전부 다 100% 소유하고 다 정리되어야 분양을 칠 수 있다. 이겁니다. 공사가 좀 진척도 더 10%까지 할 것이고, 그래야 이 땅을 팔 수 있다라는 어떤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일부 진행하면 또 땅을 팔 수가 있다. 막 산을 깎고 이렇게 할 때 초기에 팔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공공은요, 산도 있어요. 아직 공사 안 했습니다. 10%만 딱 정받아서 다 팔아볼 수 있습니다, 미리. 이런 차이점이 나죠. 선분양, 선수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딱 붙습니다. 자, 있어 보시고 이제 그 밑에 두 개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에 4번 수용 사업일 때 어떻게 근거 상실한 자에 대해서 이주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자, 5번은 뭐냐? 이제 이 토지 자체에 공급하는 공급의 일반 원칙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토지를 분양하고자 할 때 원칙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분양계획이죠.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가 아니고 제출만 하면 됩니다. 자, 1번에 딱 나와 있고요. 공급 방법이 밑에 3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요 개발 사업할 때 조성되어진 이 토지들을 분양하는 방법이 뭐냐? 토지 공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딱 나옵니다. 방법의 원칙은요. 자, 원칙은 첫 번째입니다. 역시 경쟁 붙여서 땅을 분양한다가 원칙입니다. 딱 요 페이지 딱 두고요. 막 삼성, 대우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금액을 제철 사업자한테 땅을 팝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굉장히. 두 번째 하시면 금액을 딱 정하세요. 추첨을 통해서 분양도 할 수가 있다. 추첨이 딱 나옵니다. 추첨. 세 번째는요. 1대1로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추첨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아십시오. 여기서는요, 추첨만 아시면 됩니다. 돼요. 금액을 딱 추첨한다. 서민을 위한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4개 딱 나옵니다. 국공단공이 딱 나옵니다. 뭐냐,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 하면요, 85 이하입니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용지 추첨합니다. 중소형 평수입니다. 그 다음에요, 공공택지 용도 추첨을 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다음에 단독 택지인데 이것이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일 때, 또요 공장부지 330 이하일 때는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요, 국공단공 목적일 때는 추첨을 한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 공공택지 용도, 단독택지 100평짜리 이하, 그다음에 공용용지 100평 이하일 때는 추첨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내용이 보시면 전부 다 나와 있죠. 추첨 방식에 대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 딱 나와 있고요. 공공택지 나와 있고 330 이하의 단독택지와 공용용지 딱 나와 있습니다. 일단 추첨을 한다. 일단 국공단공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다 하시면 이 문제 다 풀립니다. 원칙은 경쟁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해서 이거 집어넣습니다. 또요, 수의계약인 것이 무엇이냐, 요거 4개는 건 딱 하나 집어넣습니다. 수의계약은요,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 또요, 아주 좋은 목적일 때 수의계약한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요, 요 토지 공급하는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합니다. 가격요. 요건 뭐냐?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부터 출발해서 경쟁을 붙인다. 추첨을 한다. 1대1 계획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감정가로 정해서 추첨 붙이고요. 경쟁 붙이고 추첨하고 1대1 계획을 했습니다. 원칙입니다. 근데 감정가 여러 싸게 줄 수 있다. 아주 건실한 좋은 목적이면 싸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감정가로 해서 추첨, 수익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좋은 목적이면
감정가 여러 싸게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만 아시고 지금 넘어가세요. 항상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공급 방법에서 3번 딱 나왔고요. 한 장은 딱 넘어가시면 공급 가격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감정가액인데 밑에 예적으로 아주 좋은 목적이면 감정가 이하로도 할 수 있다. 것이 쫙 나오는데 지금은 상세히 보지 마시고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른편에 가시면요. 247페이지에 원형지가 나옵니다. 조성하기 전에 원래 있던 형태의 토지를 분양할 수도 있다. 나오는데 잠시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쉽죠? 이 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법들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절대 이해 못 하시니까 계속 그만 틀만 잡고요. 조금씩 살만 붙이면 금방 여러분들 따라 붙습니다. 너무 실망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실망들을 하시는 표정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법은 이렇게 우르륵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 금방 하신 내용 중에서 시험에 다 나옵니다. 제가 통과 상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상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